입시 교육은 이제 그만, 공부만 하는 학교는 가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참여 수업의 꽃 대한학교가 뜨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다양한 활동은 물론 교과서 없는 체험 수업의 현장까지 꿈과 자유, 단단한 인성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파락군의 세계로 떠나보자. 라이프 앤 조이, 대한민국 파락군 인성학교.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방송국. 수십 대의 모니터부터 생방송을 알리는 온에어 불빛까지 방송 준비로 정신이 없는 이곳에 고등학생들이 떴다. 방송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저희는 따로 학교를 안 다니고요. 저희가 밖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저희가 알아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체험할 곳은 방송국의 꽃 뉴스데스크 스튜디오. 자, 여러분 앞에 서보세요, 다. 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뉴스 이윤주입니다. 시범으로 실제 앵커의 똑 부러지는 멘트가 시작되고 보고 있자니 감탄은 절로. 갑니다. 화이팅! 큐! 안녕하십니까. YTN 사이언스 뉴스 문종명입니다. 실제 앵커처럼 뉴스도 진행해보고 카메라 앞이라 긴장된 모습이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하다. 카메라를 보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과 처음으로 나를 표현할 때 좀 밝은 미소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법을 위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란색 크로마키 앞에서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는 시간. 이 하얀색 구름이 일본 쪽으로 향해서 기상캐스터로 변신한 친구의 모습이 놀랍기만 하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해보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엄청 어렵네요. 새로운 직업에 대해 해보니까 새로운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평소 가보기 힘든 방송국의 뒷모습. 방송의 모든 운행을 지휘 감독하는 구조정실 체험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큰 세상과 더 만나는 경험이 더 가치 있고 세상과 소통하는 게 저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사회잖아요. 어쨌거나 나오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화창한 오후 충남 천안시의 국학원. 학생들 모두가 야외에 모여 배를 툭툭 치는데 설마 율동 중인가? 저희 지금 뇌교육 중이에요. 뇌교육 도대체 무슨 수업일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뇌교육 수업은 말대로 뇌를 똑똑하게 만들고 활성화시켜주는 수업으로 자기 주도 학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딱 그릇을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이 잔해도 좋고 골반에도 정말 딱 맞춰지면서 정말 몸에 좋은 운동이야. 온몸으로 움직이니 체력은 안 따라줘도 재미는 2배. 인격은 단단히, 머릿속은 풍부하게. 이야, 그야말로 뇌 에너지 충전의 그만이다. 내가 전보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까? 네. 어때요? 기분 좋나요? 네.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도 몸도 마음이 다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잡생각 버리고 맑은 머리 충전했으니 이제는 좋은 얘기 듣고 마음 수양할 차례. 또 무슨 수업이래요? 무대를 막 떼는 걸 하다가 바로 이어지는 수업은 멘토 특강. 공부보다 중요한 게 또 있으니 바로 행복해지는 것.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멘토의 뼈 있는 조언을 들으니 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학생 각자의 성장 스토리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친구들 앞에 발표.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수업으로 일반 학교의 수업 방식과 차별된다. 수학영재, 과학영재 대신에 인성영재를 길러내는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학생들이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는 다양한 온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는 대안학교인데 과연 이곳 학생들의 평소 생활은 어떨지 셀프 카메라를 통해 감상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1기 학생 조민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카페인데 매일 자기가 뭘 했는지랑 뭘 느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돼요. 온라인 수업만 있나? 오프라인에선 검도소녀로 변신. 밤무더 연습을 통해 체력 단련과 마음 수양에 한창인 조민영 학생. 저는 단무도를 연습하러 왔어요. 발차기 연습도 하고 또
검 연습도 합니다. 저랑 영어 회화 표현 적어놓은 거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는 시간 가지자. 이런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카드에다가 적어서 테스트 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회 체험 활동도 하고 직접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원도 다니고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제 꿈을 찾아가고 있어서 진짜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달려간 곳은 경기도 안양의 한 건물. 이곳에선 인성영재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학생들의 공연이 한창인데 학벌 위주의 주입식 교육은 가라. 대안학교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인성영재 만들기에 동참. 더욱이 지난 세월호 사고 희생자 고 이재욱 군의 어머니까지 무대에 올라 평소 대안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아들의 못다한 꿈을 벤자민 인성영재학교 명예 편입학을 통해 이뤘다고 합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에 바탕한 교육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춘 그러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영재의 핵심 덕목들을 기르는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고. 자석을 통한 집중력 키우기 체험부터 인내력 수업, 그리고 창조력을 키우는 붓가락 따라하기 수업까지.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나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영재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렇게 보편화됐으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달려 찾아간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치한 또 다른 대안학교. 예의 없음 공부도 하지 말라. 등장부터 열심히 인사하기 바쁜 예절 바른 학생들 가득한 이곳. 대안교육과 서당교육을 병행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인성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할 시간이 되자 갑자기 서당문을 열고 범상치 않은 자태로 등장하는 이분.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 서당 아이들 강의하려고. 아, 강의요? 복장이 예, 원래 이렇게. 그럼 우리 나라는 우리 옷을 입고 살아야지. 바로 서당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신 훈장님이었으니 훈장님이 등장하자마자 90도로 꾸벅 인사하는 건 기본. 훈화 말씀부터 한자로 시작되는 이곳 서당 수업. 국사 탈비생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학생들은 집중 그 자체. 나는 나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이 만들어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늘 항상 고통이라고 보지 말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늘천 따지 청학동 인성학교에선 연필보다 붓이 필수. 자아와 인성을 기르는 서예 수업을 통해 집중력과 차분함을 기른다. 다른 인성도 듣고 제 부족한 점을 잘 고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걸 배워서 좋았고 제 인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뿐만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악 수업도 있으니 각자 갈고 닦은 악기 연주를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다.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협동심과 단결심도 기르고. 문제만 푸는 지루한 수업은 이곳에 없다. 모두가 하나 되어 자신의 음악적 장기를 마음껏 뽐내는 시간. 스트레스도 풀고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수업은 바로 야외에서 즐기는 등산과 물놀이. 이것이 소풍인지 수업인지 답답한 학교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물놀이는 아이들 에너지 충전에도 그만이다. 재밌는 경우도 있고 슬픈 경우도 있지만 여기가 낫다 생각해요. 집보다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진짜 답이 없는 애들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오고 나니까 애들도 착하고 그래도 다 선생님들도 좋고
그래서 대안학교 좋은 것 같아요. 국영수 달달 외우는 틀에 박힌 지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인성 공부. 지금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발악군 인성학교. 그곳의 미래는 어느 것보다 밝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맛볼 것이다. 상상 그 이상의 별미를 찾아라. 여름의 한복판 최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점, 더위를 이기는 지혜로운 비법이 바로 이열치열 뜨거운 맛술. 무서운 더위, 더 뜨거운 불로 맞선다. 더위가 두렵지 않은 얼큰한 비사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어우 미스 코리아, 더위 잡는 뜨거운 맛. 더위를 지글지글 뜨거움으로 이기는 기이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아무리 봐도 맛집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설마? 여기 숯가마예요. 숯가마 모르세요? 100% 참나무에 5박 6일 동안 1200도 고온으로 불을 지펴 만든 백탄으로 찜질할 수 있다는 이곳. 그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숯가마 안으로 과감히 몸을 들여놓은 사람들. 나쁜 노폐물이 싹 나와요. 고장난 벽시계는 노폐물만 나오나? 노래도 절로 나온다. 여기 숯가마도 좋지만은요 더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뭔데요? 저쪽으로 가보시면 진짜 뭔가 있어요. 가보시오 거기. 알려준 곳으로 가보니 작은 가마가 하나 있는데 삼겹살 굽는 별도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가라. 숯가마에서 삼겹살을 굽는다고? 어떻게 굽는지 한번 볼까나? 줄여놓은 삼겹살 위에 와인 쫙쫙쫙 뿌려주고 가마 안으로 넣어주는데 음이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 뜨겁다 뜨거워. 삼겹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도예요 이게? 가마 온도가 지금 400도에서 500도 되기 때문에 고기가 순식간에 익어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걸려요? 약 한 30초 이내에 익어버립니다. 삼겹살이 타지 않게 뒤집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 숙련된 노하우로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구워주는데 강한 열에 의해서 기름기가 아래로 쪽쪽 빠진다고. 30초가 지나자 노릇노릇 맛있게 익은 삼겹살. 온도 높은 황토 가마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은 삼겹살에 있는 나쁜 물질을 다 빼주고 원적 개선 때문에 고기가 또 잘 익습니다. 숯가마에서 초벌한 삼겹살 불판 위에서 한 번 더 살짝 익혀주면 가장 먹기 좋은 최상의 상태가 되는데, 숯가마에서 땀 뻘뻘 흘린 후에 뜨끈뜨끈한 삼겹살을 즐기면 이게 바로 이열치열 맛이 아닌 것이오. 표정을 보니 하나도 안 더워 보이는구만. 어때요? 찜질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참숯에다가 기름을 쫙 빼서 온 거라서요. 정말 쫄깃쫄깃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삼겹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압력솥에서 꺼낸 것은 백숙.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 열기가 느껴지는데 찜질방에서 즐기는 한방백숙이라니 신선하다 신선해. 이 약재는요 15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여름에 보양식으로 드시면은 기운이 팔팔 살아납니다. 백숙은 역시 닭다리 잡고 뜯어야 제맛. 숯감에서 땀 뻘뻘 흘린 후에 백숙으로 몸보신을 하니 최고의 보양식이고. 아주 죽여져요. 아이고 맛있어. 국물 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진짜 몸이 건강하고 이런 마음이 기운이 팔팔 납니다. 그때 숯감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기이한 모습을 확인. 아하, 숯에다 감자 굽는구만. 그래, 이게 별미지 별미. 아이고 뜨겁겠다. 오호, 불어 먹으면 안 봐도 뭐 그 맛 최고요. 이열치열이라고요. 정말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뜨겁다 못해 얼얼한 맛으로 더위를 이기는 요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제일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인테리어. 아이 근데 이건 웬 고추장이래 이거? 마라탕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마라탕? 아 그게 뭐요? 국물은 엄청 빨갛고 고추도 둥둥 보이는 것 같은데. 아이 그거 그냥 막 먹고 그래도 되는겨? 괜찮어? 진짜 매워. 물. 입에서 불 날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매워요?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상상이 안 가는데. 과연 어떤 요리인지 주방으로 가보니 여기도 열기가 아주 그냥 후끈후끈해. 마라탕이라고 하는데요. 얼얼하고 매운맛이 있는 사천식 전골 요리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고추가 들어가길래 그렇게 맵단 말이요? 주방장이 들고 나온 고추를 보니 참 종류도 때깔도 다양하다. 중국 사천에서 쓰는 사천고추고요. 아시아에서 제일 맵다고 하더라고요. 태국 고추는 청양고추 한 10배 정도.
감독님 드셔보세요. 오미스 식탐 페이지. 가만히 있는 카메라 감독에게 쑥 넣어주는데 맛이 어때요? 저기 어디 가시게? 촬영해야지. 진짜 물 좀 넣어요. 진짜 물. 아이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의 리액션이 즐거웠어요. 헛것하고 애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왜 겁없이 먹고 그래? 근데 이거 하루 종일 매우실 텐데. 진짜요? 네. 그 후로 물 한 양동이를 들이켰다는 후문입니다. 못 드시는 분들은 양을 좀 적게 해서 음식을 내드리고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이. 매운 거 잘 못 먹는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해보시라. 매운 음식 잘 먹기로 알려진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매운 음식으로 손꼽는 마라탕. 각종 해산물과 통전복을 먼저 듬뿍 넣어주고 채소까지 넣어준 다음에 화끈한 불쇼를 보여주는데, 진정한 마라탕이 되기 위한 마지막 중요 코스가 남았으니 바로 고추기름 먼저 부어주고 각종 통고추를 볶아주는 것이다. 안 그래도 매운 고추를 뜨겁게 볶았으니 그 맛을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간다. 뜨거운 요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채소와 차갑게 식힌 닭고기를 곁들인 마라 소스 닭고기 냉채. 시원함과 매콤함이 어우러져서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여기에도 빠지지 않는 고추 소스. 이곳의 깐풍기는 역시 만만치 않다. 각종 고추를 먼저 볶아 매운맛을 베이스로 해주고 바삭하게 튀긴 닭고기를 듬뿍 넣어주면 되는데, 역시 입안이 얼얼한 깐풍 되시겠다. 해산물 마라탕 준비해드릴게요. 눈으로 보기에도 맵고 코로 향기를 맡아도 맵고 입으로도 매운 마라탕. 중국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이라니 그 내공이 가히 짐작이 간다. 청양고추보다 수십 배 더 매운 마라탕.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는 어떨까? 코가 뚫리는 것 같아요. 매운데 그래도 중독성 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온몸에서 땀이 나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지글지글 내리쬐는 태양이 두렵지 않다. 화염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야외에서 더위에 맞서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다는데 다들 뭐 하러 오셨대요? 엄청 크고 엄청 뜨겁고 먹으면 더위가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걸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혹시 저 희한하게 생긴 저거 말이요? 가까이 다가가니 제작진을 공격하는 엄청난 뜨거움, 그리고 놀라운 비주얼이 먼저 압도하는데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이게? 포당 뚜껑에다 해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소뚜껑 거 닭전골이에요. 사장님 따라 가보니 웬 장작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소뚜껑 닭전골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장작들이라는데, 요게 참나무 장작인데요. 연기도 덜 나고 또 화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참나무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는 왜 올라가는 게? 나무하러 가시나? 오잉? 이건 혹시 닭? 뒷산을 점령하고 있는 수십 마리의 닭들. 혹시 이 닭으로 요리하는 거 맞아요? 아이고 잘생겼네. 이거 직접 키우는 토종닭이에요. 산에다 이렇게 방목을 해놓고 키워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잡는 토종닭. 그런데 잡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 뒷막대기로 휙 낚아채를 잡는데, 아니 이건 뭐 물고기 낚시가 아니라 닭 낚시니 그냥 백발백중이야. 야생에서 키우다 보니까는 이 닭 그 고리로다가 이거 다리를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닭전골 요리의 스케일부터 다르다. 주로 단체로 와서 먹기 때문에 10인분은 기본이요 60인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들통에 준비한 재료들과 먼저 나가고, 아이고 무겁겠다. 장난 아닌데. 다음으로 참나무 장작을 넣어준다. 아이고 과정 참 길기도 하다. 그래도 주인장의 고집으로 꼭 거쳐야 한단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바로 이 소뚜껑. 참나무 장작의 엄청난 열기를 거뜬히 견디는 두꺼운 소뚜껑. 근데 이게 제목이 뭐요? 닭전골. 전골. 네, 닭 소당 전골. 이게 소당이거든요. 이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장작에 불을 발사. 대포 쏘듯이 불이 뿜어져 나가고, 쓰나미와 같은 화염과 함께 참나무 장작에 불이 붙었다. 그와 동시에 금세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닭전골. 보기만 해도 엄청나다. 덥다 더워. 소감이 어때요? 멋도 있고 맛도 있고. 소뚜껑뿐만 아니라 주변 온도까지도 단번에 화끈하게 올려주는 닭전골. 이열치열 맞다 맞아. 요거 이제 다 완성됐어요. 사장님들 이거 이제 바로 떠다가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제 잘 익은 닭전골 건져서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 양이 워낙에 푸짐하니까 누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닭고기 찾고 맛있게 흡입하면 돼. 맛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 진짜 맛있다. 참나무 향이 배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열치열이야. 이거 이건 좋다. 마지막 코스가 빠지면서 파지. 바로 소뚜껑에 바로 볶아먹는 볶음밥. 역시 엄청난 비주얼과 엄청난 맛이 입안을 강타한다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밥으로 마무리해야지. 그럼. 뜨거운 음식으로 열어주세요. 한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뜨거워서 좋다. 땀이 뻘뻘 나서 더 좋다. 뜨거움으로 날리는 무더위. 그곳에 가면은 더 이상 더위가 두렵지 않다. 이열치열 그 맛의 정점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